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혜영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털실이 엉켜 한숨을 내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딸 수진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택배가 올 일도 없었다. 혜영은 뜨개질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혜영아. 나야. 혜영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할 리가 없었다. 문을 열자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선 남자가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서 혜영은 숨을 멈췄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상민이. 오빠? 혜영의 입술이 떨렸다. 상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혜영아. 빗물이 흘러내리는 상민의 모습을 보며 혜영은 어쩔 줄 몰랐다. 4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와. 비 맞고 서 있으면 안 돼. 혜영은 상민을 집 안으로 들였다. 상민은 현관에서 젖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수건 가져다 줄게. 거기 앉아 있어. 혜영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다. 상민은 수건을 받아 머리를 말리면서 혜영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혜영이 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어. 아파트 이름이 나와 있더라. 상민의 대답에 혜영은 당황했다. 수진이가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올린 글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왜 지금 와? 혜영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상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혜영아, 나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누구세요? 수진은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혜영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옛날 친구야. 안녕하세요. 이혜영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상민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수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민을 바라보았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은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와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혜영은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이 딸과 상민 사이에서 진땀을 흘렸다. 수진아, 저녁 준비를 도와줄래? 혜영은 딸을 부엌으로 데려가며 귀띔했다. 정말 오랜 친구야. 40년 만에 만났어. 40년요? 그럼 젊었을 때 사귀던 사람이에요? 수진의 예리한 질문에 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상민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다. 거실로 돌아온 혜영은 상민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상민은 고맙다며 차를 받았다. 혜영아, 미안해. 갑자기 와서. 괜찮아. 그런데 정말. 왜 지금 온 거야? 혜영의 질문에 상민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혜영아, 나는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40년 동안. 하루도. 그 말에 혜영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럼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혜영아, 그때 내 사정을. 나는 정말. 상민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돼요. 혜영은 딸의 말에 놀랐다. 하지만 상민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엄마 친구시면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상민은 감동했다. 혜영도 딸의 모습에 뭉클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상민은 수진에게 어머니 자랑을 늘어놓았고 수진은 점점 상민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엄마가 젊었을 때 정말 예뻤다면서요? 지금도 예뻐. 예전과 똑같아. 상민의 말에 혜영은 얼굴을 붉혔다. 수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지 않자 수진이 먼저 제안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게스트룸이 있어요. 혜영은 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상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럴까? 비도 많이 오고. 상민은 혜영의 허락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혜영아. 밤이 깊어가고 수진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혜영과 상민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40년의 공백을 조심스럽게 메워나갔다. 혜영아, 정말 미안해. 상민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늦은 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상민이 말했다. 혜영아, 내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그날 밤 혜영은 잠들지 못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상민,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 때 혜영은 이미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묘하게 설렜다. 40년 만에 상민과 함께하는 아침이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응, 손님도 계시고. 혜영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다. 상민이 좋아했던 북어국과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상민이 세면을 마치고 나오자 수진이 인사했다. 상민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엄마와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수지는 어머니에게 눈빛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심하라는 뜻과 행복하라는 뜻이 섞여 있었다. 혜영과 상민만 남자 아침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북어국.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 상민의 말에 혜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잊을 수가 없지. 매일 해달라고 조르던 걸. 지금 먹어보니까 예전 맛 그대로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냈다. 40년 전에 달콤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아침을 마친 후 혜영은 상민에게 커피를 내왔다. 상민은 커피 향을 맡으며 감회에 젖었다. 혜영아, 어제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있어. 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상민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널 떠날 수밖에 없었어.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영은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도 없었고 가족들을 돌볼 사람도 나밖에 없었어. 혜영의 마음이 아팠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지. 나는 매일 기다렸는데. 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나를 잊지 않았단 말이야? 혜영의 목소리도 떨렸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 생각을 했어. 혜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만 그리워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그럼 결혼은 왜 했어?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었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혜영아, 한 번도 그분을 사랑한 적은 없어. 상민의 고백에 혜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안함과 동시에 질투심도 들었다. 아이들은? 아들 하나 있어.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고.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혜영은 놀라며 상민을 바라보았다. 상민의 표정에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그분도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상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혜영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상민 오빠도 많이 힘들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혜영아, 너는 어땠어? 결혼은? 애썼지.
수진이 아버지와. 하지만 일찍 사고로. 혜영아. 상민은 혜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4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온기에 혜영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둘 다 참 힘들게 살았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상민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혜영아,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혜영은 궁금한 눈으로 상민을 바라보았다. 상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혜영이 40년 전에 선물한 그 손수건이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혜영은 놀라며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자신이 수놓은 그 손수건이었다. 40년 동안 늘 가지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견뎠어. 혜영은 손수건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수놓은 작은 꽃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바보. 이런 낡은 걸 왜? 내게는 보물이야. 너와의 유일한 추억이니까. 혜영은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다. 40년 전에 순수했던 사랑이 되살아났다. 혜영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영은 망설였다. 4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나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상민 오빠,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래도 마음은 그때와 똑같아. 아니, 더 간절해졌어. 상민의 진심 어린 말에 혜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영은 상민과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40년 전에도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다. 이 길, 기억나? 물론이지. 여기서 처음 손 잡았던 거 기억해? 혜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여전했다. 그때 참 순진했지. 지금도 순진해. 그게 좋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40년 전의 추억을 되새겼다. 변하지 않은 것들과 변해버린 것들을 확인하며.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어머니와 상민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의 말에 상민은 고마워했다. 수진 씨 덕분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상민과 혜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정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였다. 상민이 혜영의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상민 오빠 결혼 생활은 어땠어? 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궁금하면서도 듣기 싫은 이야기였다.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순자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사랑했어? 직설적인 질문에 상민은 고개를 저었다. 존경했고 고마워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혜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상민의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그분이 알고 있었을까? 오빠 마음을? 모르겠어.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순자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상민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혜영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힘들었겠어.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수진이 아버지와는 어땠어? 이번엔 혜영이 대답할 차례였다. 좋은 사람이었어. 수진이를 많이 사랑했고 나에게도 잘해줬어. 사랑했어? 상민이 같은 질문을 했다. 혜영은 잠시 생각했다. 정이 많았어. 하지만 오빠를 잊지는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과 살면서도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참 바보 같지? 응. 정말 바보 같아. 그날 오후 상민은 혜영에게 제안했다. 혜영아,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있잖아. 아직 있나 한번 가볼까? 혜영은 망설였다. 40년 전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없어졌을 거야. 그렇게 오래된 곳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추억을 찾아서. 결국 두 사람은 시내로 나갔다. 예전에 자주 가던 그 골목길은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역시 없어졌네. 혜영은 아쉬워했다. 상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새로운 카페를 찾아보자.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상민의 제안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상민이 주문하는 동안 혜영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곤 했다. 혜영아, 이거. 상민이 커피와 함께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혜영은 궁금한 눈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다. 이게 뭐야? 40년 전에 너에게 주려고 샀던 반지야. 혜영은 놀라며 상민을 바라보았다. 40년 전에? 응. 너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샀던 거야.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상민의 마음이 느껴졌다. 상민 오빠, 이제라도 받아줄래? 늦었지만. 상민은 조심스럽게 혜영의 손을 잡았다. 혜영은 손을 떨며 반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마음은 그때와 같아. 혜영아,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줄래? 상민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혜영은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수진이는 뭐라고 할까? 수진 씨는 좋은 딸이야. 어머니의 행복을 바랄 거야. 혜영은 반지를 끼워 보았다. 조금 작았지만 들어갔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맞았다. 예뻐? 응. 정말 예뻐.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바라봤지만 상관없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혜영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상민 오빠가 함께 살자고 했어. 엄마. 수진은 놀라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는 마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진의 조언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상민과 혜영은 거실에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혜영아,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상민 오빠는 어디서 살고 있어?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 별로 할 일도 없고. 혜영은 상민의 외로운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럼 당분간 여기 있을래? 괜찮을까? 수진 씨한테 미안하고.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어. 다만 천천히 하라고. 상민은 고마워하며 혜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혜영아. 상민 오빠,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늦었지만 할 수 있어. 그날 밤 혜영은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잠들었다. 40년 전에 받았어야 할 반지를 이제야 끼고. 며칠 후 상민은 자신의 짐을 가져왔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혜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게 다야? 혜영은 상민의 소박한 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게 내 전부야. 많이 필요하지 않아. 상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영은 그의 쓸쓸함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상민은 고마워하며 짐을 정리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한 혜영은 호기심에 펼쳐보았다. 이거, 우리 사진? 사진첩 속에는 40년 전 두 사람의 모습이 가득했다. 젊고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들. 버릴 수가 없었어. 이게 내 유일한 행복이었거든. 혜영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상민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상민 오빠, 정말 많이 보고 싶었구나. 매일 봤어. 특히 힘들 때마다. 두 사람은 사진첩을 함께 보며 40년 전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민이 혜영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서서히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다. 상민 오빠, 그때 정말 나를 찾아왔다고 했지? 혜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상민은 커피를 마시다가 잠시 멈췄다. 응.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갔어. 언제? 떠난 지 한 달쯤 뒤? 혜영은 놀라며 상민을 바라보았다. 한 달 뒤에 왔다고? 그럼 나는 그때 이미 너는 서울로 올라간 후였어. 내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어. 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만약 상민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혜영이는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 그리고 다시는 고향에 오지 않을 거라고. 혜영은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상민을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서울로 올라온 그날을. 나는 오빠를 한 달 더 기다렸어. 매일 그 카페에 앉아서. 혜영아.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결국 포기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단 며칠의 차이로 놓쳐버린 운명. 그럼 서울에서도 나를 찾았어? 찾았어. 미치도록 찾았어. 하지만 서울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단서도 없이.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의 절망감이 되살아났다. 그때 내가 일하던 곳. 기억해? 명동, 그 작은 옷가게. 명동도 다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혜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상민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자신은 이미 다른 구역으로 이사한 후였다는 것을. 우리 정말 운이 없었구나.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 늦었지만. 상민은 혜영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날 오후 혜영은 상민에게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보여줬다. 나도 오빠 것들 버리지 못했어. 상자 안에는 상민이 써준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 들어있었다. 이거 내가 써준 편지들? 상민은 놀라며 편지들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어린 글씨가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썼던 편지들. 기억해? 물론이지. 매일 밤 썼어. 상민은 한 통의 편지를 펼쳐보았다. 40년 전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혜영아, 오늘도 너를 보고 싶었어. 내가 웃을 때면 세상이 다 밝아 보여. 언젠가 우리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참 순진했네, 그때. 지금도 순진해. 그게 좋아. 혜영은 편지를 소중히 다시 접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살았어. 힘들 때마다 읽었거든. 나도 내가 준 편지들 다 가지고 있어. 상민도 자신의 짐에서 혜영의 편지들을 꺼냈다. 서로의 편지를 40년 동안 간직해온 두 사람. 우리 정말 바보 같지? 응, 정말 바보 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어머니와 상민이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하세요? 40년 전 이야기. 수진이도 와서 봐. 혜영은 딸에게 사진첩을 보여줬다. 수진은 젊은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다. 엄마 정말 예뻤네요. 지금도 예뻐. 상민의 말에 수진은 웃었다. 상민 아저씨는 정말 로맨티스트시네요. 그때부터 그랬어. 매일 편지 써주고 꽃도 따다주고. 혜영의 말에 수진은 흥미로워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신기해요. 수진아, 내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 상민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감동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상민 아저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상민은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 그냥 혜영이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어. 결혼은 생각 안 하세요? 수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다. 수진아,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수진의 응원에 혜영과 상민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급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 수진아. 혜영은 딸의 이해심에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상민은 혜영에게 특별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어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기억해? 혜영은 40년 전 그 도서관을 생각했다. 상민과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곳. 아직 있을까? 가보자. 추억을 따라서 두 사람은 옛날 그 도서관으로 향했다. 다행히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여기, 우리가 앉았던 자리야. 상민은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혜영은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계속 쳐다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 너도 나를 쳐다봤잖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40년 전의 그날을 추억했다. 그때 오빠가 용기 내서 말 걸어주지 않았다면 운명이었어.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상민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의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상민이 말했다. 혜영아, 이제 과거는 정리하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 응. 그래. 혜영은 상민의 말에 동의했다. 40년 전의 아픔과 그리움은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상민 오빠 고마워. 뭐가? 다시 찾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봄이 찾아오면서 혜영과 상민의 일상도 더욱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상민이 운동화 끈을 매며 물었다. 혜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40년 전에 우리가 자주 걸었던 그 산책로. 가볼까? 상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아. 오랜만에 추억의 그 길을. 두 사람은 집을 나서서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산책로로 향했다. 예전에 비해 길이 많이 정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정취가 남아 있었다. 여기. 정말 그대로네. 혜영은 감회에 젖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들은 더 크게 자랐지만 길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혜영아, 저기 봐. 우리가 자주 앉았던 벤치. 상민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있었다. 40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벤치. 아직도 있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4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그때 여기 앉아서 뭘 했는지 기억해? 상민의 질문에 혜영은 미소를 지었다. 별걸 다 했지.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처음 손잡은 것도 여기서였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혜영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다. 상민은 조심스럽게 혜영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부끄러워? 아직도. 조금. 혜영의 솔직한 대답에 상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다. 4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느린 걸음으로. 상민 오빠, 그때 여기서 약속했던 거 기억해? 무슨 약속? 나이 들어서도 함께 이 길을 걷자고 했잖아. 상민은 그제야 기억했다. 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잡고 걷자고. 이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그래도 약속은 지켰잖아. 비록 40년 늦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늦었지만 결국 지켜진 약속. 산책로 중간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다. 예전에는 없던 카페였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들어가게 되었다. 따뜻한 차 2잔 주세요. 상민이 주문하는 동안 혜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많이 변했네. 사람은 변해도 자연은 그대로야. 상민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민 오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 혜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우리 나이가 나이잖아. 혜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상민은 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영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야. 그래도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상민의 말에 혜영은 마음을 다잡았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즐기자고 생각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산책로를 걸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소중하게. 혜영아, 저기 봐. 상민이 가리킨 곳에는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40년 전 자신들의 모습 같았다. 우리도 저랬겠지? 그랬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은 젊은 연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럽기보다는 흐뭇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민이 말했다. 혜영아, 내일도 여기 오자. 매일? 응, 매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혜영은 상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매일 오자.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로에 다녀왔어.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 어떠셨어요? 좋았어. 40년 전 그대로였어. 혜영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상민 아저씨, 어머니랑 산책하시는 거 좋아 보여요. 매일 하고 있어.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나이가 나이잖아요. 수진의 걱정에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혜영이 몸 상태 봐가면서 할게. 저도 가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수진의 제안에 혜영이 기뻐했다. 좋지. 가족끼리 함께 걸으면 더 좋을 거야. 다음 날부터 수진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산책을 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수진아, 고마워. 혜영은 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상민도 마찬가지였다. 수진 씨 덕분에 더 행복해. 저도 좋아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주말에는 더 멀리 가서 등산도 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세 사람에게는 즐거운 모험이었다. 조심해, 혜영아. 상민은 혜영의 손을 잡고 도와주며 올라갔다. 수진은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상에 도착해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와, 정말 예뻐. 혜영은 감탄하며 풍경을 바라보았다. 상민도 마찬가지였다. 혜영아, 여기서 사진 찍자. 상민의 제안에 수진이 사진을 찍어주었다. 40년 만에 찍는 두 사람의 사진. 정말 좋은 사진이 나왔어요. 수진이 사진을 보여주자 두 사람은 만족해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놓자. 혜영의 제안에 상민도 동의했다. 하산길에 상민이 말했다. 혜영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응, 정말 행복해. 혜영도 같은 마음이었다. 40년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은 또 다른 약속을 했다. 다음 주에는 바다에 가볼까? 상민의 제안에 혜영과 수진이 찬성했다. 좋아요. 바다 구경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 혜영의 제안에 모두가 기뻐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계획으로 마음이 설렜다. 그날 밤 혜영과 상민은 내일의 산책을 기대하며 잠들었다. 매일 걷는 그 길이 이제는 행복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바다 여행을 다녀온 후 혜영과 상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엄마, 정말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수진이 갑작스럽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성하던 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혜영은 당황했다. 수진아, 왜 갑자기?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 재혼이 쉽지 않다고. 수진의 말에 혜영은 마음이 아팠다. 딸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재산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수진의 솔직한 말에 혜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상민과 단둘이 있을 때 혜영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상민 오빠, 수진이가. 상민은 혜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혜영아, 수진 씨 입장도 이해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래도
우리 행복을 반대할 줄은 몰랐어. 혜영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상민은 혜영을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조급해하지 말자. 며칠 후 상민의 아들 준호가 캐나다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재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도 반대의 뜻이 분명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설명을. 아버지, 나이가 몇이신데 재혼을 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준호의 말에 상민은 상처받았다. 아들의 이해를 바랐는데 오히려 반대에 부딪혔다. 준호야,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년이 지났어. 그리고 혜영이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상민은 아들과의 통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혜영에게 아들의 반대를 말하자 혜영도 마찬가지로 상처받았다. 상민 오빠,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흔들렸다. 자식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큰 상처였다.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수지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재혼을 반대했고 혜영은 딸과 상민 사이에서 고민했다. 엄마, 제가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어머니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왜? 무서워요. 엄마를 뺏길까봐.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혜영은 놀랐다. 수진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제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영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수진아, 엄마는 언제나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래도 달라질 거잖아요. 혜영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달라지지 않아. 다만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한편 상민은 아들 준호와 다시 통화를 시도했다. 준호야,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봐. 아버지. 혜영이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상민은 아들에게 자신과 혜영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준호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에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응. 아버지도 늦었지만 행복하고 싶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준호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수진도 상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상민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민은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물론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엄마가 아프시면 끝까지 돌봐주실 수 있어요? 당연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한은. 상민의 진심 어린 대답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해해.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수진의 말에 상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수진아. 너희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줘서. 그날 밤 혜영은 상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상민 오빠, 나 많이 고민했어. 어떤 고민? 수진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어. 상민은 혜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상민 오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혜영의 말에 상민은 안도했다. 그래, 당연히 있어.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혜영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상민은 그런 혜영이 자랑스러웠다. 혜영아,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응, 함께 행복하자. 다음 날 혜영은 수진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수진아, 엄마 결정했어. 어떻게요? 상민 오빠와 결혼할 거야.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정말?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결혼식은 조촐하게,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기. 혜영은 딸의 조건에 기꺼이 동의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준호도 캐나다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상민에게는 큰 의미였다. 이제 두 가족의 반대는 조금씩 누그러졌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다. 상민 오빠, 이제 정말 결혼하는 거야? 응, 이제 정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40년을 기다린 결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혜영과 상민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상민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민 오빠, 괜찮아? 혜영은 아침 식사 중 갑자기 어지러워하는 상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 상민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혜영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다. 병원에 가봐. 나도 함께 갈게. 아니야, 괜찮다니까. 하지만 며칠 후에도 상민의 증상은 계속되었다. 가끔 걸을 때 비틀거리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했다. 상민 아저씨, 꼭 병원에 가보세요. 수진도 걱정하며 권했다. 결국 상민은 혜영과 함께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 며칠 동안 상민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혜영은 그런 상민이 걱정되어 계속 곁에 있었다. 혜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런 때에 몸이 아프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혜영은 상민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파킨슨병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혜영과 상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어떤 병인가요?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뇌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 생기는 병입니다.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사는 병의 특성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상민 오빠. 괜찮아, 혜영아. 초기 단계라고 했잖아. 상민은 오히려 혜영을 위로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상민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혜영도 마찬가지였다. 혜영아, 잠 안 와? 응. 잠이 안 와. 미안해. 내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혜영은 상민의 손을 꼭 잡았다. 상민은 그런 혜영에게 고마웠다. 며칠 후 상민은 혜영 몰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혜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너를 떠나게 된 거겠지.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상민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혜영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수진이와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가끔은 나를 기억해줘. 나는 저 세상에서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편지를 다 쓴 상민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한편 수지는 어머니와 상민의 상황을 걱정하며 인터넷으로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았다. 엄마, 파킨슨병은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래요. 정말? 네. 약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수진의 말에 혜영은 희망을 가졌다. 상민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상민 오빠, 수진이가 그러는데. 혜영이 들려준 정보에 상민도 조금 안심했다. 그래도 혜영아, 우리 결혼은 미뤄야 할 것 같아. 왜? 내 병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 상민의 말에 혜영은 화가 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병들면 더욱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상민 오빠,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는 나이야. 서로 돌봐주면서 살자. 혜영의 강한 의지에 상민은 감동했다. 며칠 후 상민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졌다. 병원에 다시 가야 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영은 당황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집중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민이 입원하게 되면서 혜영은 매일 병원에 다녔다.
수진도 퇴근 후에는 함께 병문안을 했다. 상민 오빠 많이 아파?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하지만 상민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상민은 혜영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다. 혜영아, 이거. 뭐야? 집에 가서 읽어봐.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상민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혜영은 편지를 받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상민은 계속 권했다. 받아도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하고. 결국 혜영은 편지를 받았다. 집에 가서도 열어보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었다. 며칠 후 상민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의사도 회복세라고 말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꾸준히 약 드시고 관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혜영은 안도했다. 상민 오빠,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상민이 퇴원하던 날 혜영은 그 편지를 상민에게 돌려주었다. 이거 돌려줄게. 필요 없어. 혜영아, 우리 함께 오래 살 거야. 그런 편지 필요 없어. 혜영의 말에 상민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고마워, 혜영아.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걸 뭘. 우리 부부잖아. 혜영의 말에 상민은 웃음을 지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부 같은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민은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이제 필요 없는 편지였다. 혜영과 함께 끝까지 살아갈 것이니까. 상민 오빠, 이제 정말 결혼 준비하자.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야. 아프든 건강하든 함께 하는 게 부부야. 혜영의 말에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혜영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상민의 병은 꾸준한 치료로 안정되었고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엄마,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수진이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물었다. 혜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는 너무. 왜요? 멋질 것 같은데. 수진의 격려에 혜영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럼 간단한 걸로. 상민도 예복을 준비했다. 40년 늦은 결혼이지만 두 사람 모두 설렜다. 혜영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신혼여행도 가요? 당연하지. 우리도 신혼부부잖아. 상민의 말에 혜영은 웃었다. 이 나이에 신혼여행이라니. 그럼 제주도 어때? 예전에 가보고 싶어 했잖아. 좋아. 제주도로 가자.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 하객도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다. 상민 아버지 축하드려요. 준호가 캐나다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상민은 아들을 보며 감격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준호는 혜영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준호야. 내 아버지 잘 돌볼게. 혜영도 상민의 아들을 반갑게 맞았다. 결혼식 전날 혜영은 긴장해서 잠들지 못했다. 수진아, 엄마 내일 실수하지 않을까? 왜 실수해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그래도 떨려. 혜영의 모습이 어린 소녀 같아서 수진은 웃음이 나왔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결혼식 당일 혜영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다. 상민도 말끔한 예복을 차려입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혜영이 수진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상민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혜영아. 상민은 혜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혜영도 마찬가지였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님의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목사님의 말에 하객들은 감동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었다. 신랑 이상민 씨, 신부 김혜영 씨를 생로병사를 함께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김혜영 씨, 신랑 이상민 씨를 생로병사를 함께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에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다. 상민은 40년 전에 샀던 그 반지 대신 새로 준비한 반지를 혜영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이제 정말 내 아내야. 응, 이제 정말 당신 아내야. 키스는 생략하고 대신 두 사람은 깊이 포옹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수진과 준호가 가장 먼저 축하했다. 두 자녀의 축복을 받으며 상민과 혜영은 정말 행복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있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하해 주었다.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두 사람은 뿌듯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정말 예뻤어요. 상민 아버지도 멋있었어요. 준호와 수진의 칭찬에 두 사람은 기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상민과 혜영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와, 바다가 정말 예뻐. 혜영은 제주도 바다를 보며 감탄했다. 상민도 마찬가지였다. 혜영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좋아.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신혼부부 같은 모습이었다. 상민 오빠 정말 꿈 같아. 나도 꿈 같아.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20대 연인처럼 즐거워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달콤해졌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여보, 오늘 뭐 할까? 상민이 혜영을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혜영도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했다. 산책 갔다가 영화라도 볼까? 좋아. 오랜만에 영화관 가자. 두 사람은 70대 부부가 되어서도 데이트를 즐겼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혜영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다. 내 회사 동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축하해, 수진아. 상민도 함께 축하했다. 이제 정말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수진의 결혼식이 있었다. 혜영과 상민은 수진의 부모로서 참석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혜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상민도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1년 후 상민과 혜영은 결혼 1주년을 맞았다. 여보, 우리 1년 전 생각해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다. 상민 오빠, 아니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다시 찾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날 저녁 현관 앞에 예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여보, 이거 뭐야? 혜영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물었다. 내가 준비한 거야. 1주년 선물. 상민의 말에 혜영은 감동했다. 아직도 이런 걸 준비해?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혜영은 꽃다발을 안고 행복해했다. 상민 오빠. 아니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40년 전보다 더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문 앞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자. 응,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상민과 혜영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랑. 그들의 뒤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져서 하나가 되었다. 끝으로 40년 전 그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